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월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게임이다. 뭐 주구장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가격을 너무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블록체인 기술을 들여다봐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비트코인. 10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재자 없이 그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 그게 비트코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오니까 돈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사라지고 중재자 없이 자산의 이동이 되는 이 프로토콜은 그냥 잊어버리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냐 내리냐만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다. 근데 점점 이제 신지식층들,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그냥만들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결국 인류에게 쓰일 만한 놈을 찾겠죠. 그게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또 다른 어떤 코인이든.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징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별 가치는 없다가 맞죠. 제 영상을 여러분들 오래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왜 비트코인은 쓰이지 않고 XRP가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라이브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 왜 지금 암호화폐인지, 왜 지금 XRP인지, 그리고 지금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의 근원은 결국 비트코인 백서라는 이야기도 계속 드렸었죠. 결국 모든 자산군의 토큰화, 이거는 뭐 인터넷 세계화, 온라인, SNS, 심지어 전쟁, 금리, NFT,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게 들어가 있겠죠. 결국 모든 자산군들은 디지털로 토큰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인류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해 가면서 공존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중앙 집중화된 곳에 의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대두되게 될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정 원했던 건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는 블록체인 기술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자산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착각 중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그게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성장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의 성장은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산업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따로, 그리고 전통 경제, 현대 경제를 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합법적이다, 얘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죠. 그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 경제의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 경제, 전통 금융의 시스템의 민낯, 나쁜 점들, 그지 같은 경우들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대중들에게 들어갈 거예요. 스며들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 또한 저는 흐름에 맞는, 시대에 맞는 누군가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사람이 대중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나씩 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곳은 결국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모든 걸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합리적 타당성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준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XRP를 인정하겠다.
결국 요놈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브로드캐스팅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기사가 뜬다는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쓰일 수 있다는 희망회로겠죠. 결국 사용이 돼야 됩니다.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냥 암호화폐를 매수를 해서 왜 오르지? 왜 떨어지지? 저게 뭐지?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충분한 사용처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2030년 5조 달러 상당의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토큰화가 될 수 있다. 5조 달러, 6,500조 정도 되죠. 이게 203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2025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디지털이니까 모든 인프라가 깔려있고 그 위에 얹기만 하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뭡니까? 사람들이 편하다고 인식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지털의 장점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사용하게 되면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다단계식으로 그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토콜이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보급되는 단계였다면 이제 그 인프라 안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그래서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SEC 그들의 의심스러운 평판은 금융부문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다. 자산의 토큰화는 향후 5년 동안 5조 달러의 기회로 해석되며 통화 및 은행 예금은 2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및 CBDC 토큰은 3조 달러이다. 분명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은 투자 및 저축 수단으로 은행 예금과 경쟁할 것이다. 경쟁을 할까요? 전통 금융회사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XRP를 사랑하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느끼시지만 기업과 정부가 매달리는 게 어딥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모든 기업 활동의 스타트 그리고 정부 활동의 스타트는 결국 뭘까요? 돈이죠. 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XRP와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금융을 먹는 기업이 전 세계를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용되는 토큰화, 기업 활동이나 배당금을 위한 현금 토큰을 자동으로 배포,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한다. 담보나 원자재 그리고 즉시 결제, 신속한 자산 검색, 조건부 지불, 스마트 계약 등등 새로운 제품 기능에 의해 제어되는 기업 활동, 규정 준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하루 24시간 365일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구동이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금융기관들, 은행, 그리고 은행원들 많이 사라지겠죠. 모든 의사결정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데이터가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신속하다, 빠르다.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죠. 공정하고 공평하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유는 인터넷, SNS 사람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다. 세상에 비밀이 사라지고 있다. 그 누군가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제 영상도 마찬가지죠. 공중파 방송에서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거리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어쨌든 저의 뇌피셜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죠. 자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스티브 잡스. 인류는 세상은 지구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이벤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소나기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와 버렸을 때. 사람들은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자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아닌 오장칠부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마트폰 신체의 일부가 돼버렸죠. 결국 요걸 가능하게 했던 스티브 잡스. 다른 생각, think different. 그러죠. 이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 사람이죠. 제가 생각하는 0.1% 초강력
0.1%의 창의적인 인간은 결국 스티브 잡스였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암호화폐는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를 위한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출현을 한 거다. 전통 경제와 블록체인 경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이 결국 쎄쎄쎄를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코인이 하나 있죠. 요놈이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비트TV의 뇌피셜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추석이 금방이죠. 여러분들 명절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남자분들이죠. 그리고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목요일 28일 밤 8시나 9시 정도 갑자기 서든리 라이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지금쯤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자리 잡혀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라이브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28일이죠. 28일 목요일 8시나 9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이것저것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시간과 날짜가 정확해지면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추석 특집 비트TV 라이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가격을 12달러로 끌어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또 어떤 놈이 사기를 쳤는지 살짝 봐볼까요?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잭 레터는 XRP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코인은 결국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가 가장 강력하다. 2023년 7월 13일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SEC는 신속하게 항소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XRP가 갖고 있는 영향력,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충분히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XRP 흑공, 비트코인 흑공은 사라져라. 이제 XRP 흑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적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XRP 상승과 함께 상승하고 XRP가 하락을 하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SEC와 리플 사이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이 도달하게 되면,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인정하게 되면 XRP는 달나라 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가 있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은 XRP, 그게 ODR 거래죠. 그리고 이 ODR 거래에 대한 저의 설명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죠. ODR 거래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다. 저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그리고 저만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죠. SEC와 리플의 소송은 악재가 아닌 호재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개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죠. 근데 충분히 호재로 다가오고 있죠. 지금 XRP는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21세기에 가장 잘하신 일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추석 재밌게 보내세요. 고민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정해졌는데.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코인들보다는 더 갑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제 영상을 듣고 제 영상을 부정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제발 다른 코인 사라고, 잘 사시라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꼭 그러지도 못할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죠. 자, 어쨌든 리플의 ODR 시스템을 활용하는 미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XRP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조만간에 XRP ODR 거래가 미국에서 상용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시면 인내하세요. 인내가 된다면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세요. 껄껄껄 재밌게. 자, 미국 내에서 ODL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XRP를 $12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소매 펌프를 예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XRP를 최소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유틸리티 펌프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12에서 $100. 결국 미국이 인정하고 미국에서 ODL 거래가 실제 상용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융하면 미국이 사용하면 전 세계가 사용한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XRP를 인정해도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거래의 70%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인 급등의 시기와 정도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 리플 변호사인 존 지트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유행어 있잖아요. 유행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쇠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 그날을 기대하시라. 자,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월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죠.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게임이다. 뭐 주구장창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가격을 너무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블록체인 기술을 들여다봐야 된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비트코인. 10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를 중재자 없이 그 거래 내역을 담을 수 있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 그게 비트코인이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오니까 돈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기술은 사라지고 중재자 없이 자산의 이동이 되는 이 프로토콜은 그냥 잊어버리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냐 내리냐만 계속 주구장창 보고 있다. 근데 점점 이제 신지식층들, 스마트폰 인류, 신인류, 그냥만들이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결국 인류에게 쓰일 만한 놈을 찾겠죠. 그게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또 다른 어떤 코인이든. 하지만 비트코인은 상징성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별 가치는 없다가 맞죠. 제 영상을 여러분들 오래 들으셨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제가 왜 비트코인은 쓰이지 않고 XRP가 쓰이는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라이브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 왜 지금 암호화폐인지, 왜 지금 XRP인지, 그리고 지금 시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의 근원은 결국 비트코인 백서라는 이야기도 계속 드렸었죠. 결국 모든 자산군의 토큰화, 이거는 뭐 인터넷 세계화, 온라인, SNS, 심지어 전쟁, 금리, NFT, 디파이,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게 들어가 있겠죠. 결국 모든 자산군들은 디지털로 토큰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이 인류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해 가면서 공존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중앙 집중화된 곳에 의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사회 불평등에 대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대두되게 될 것이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진정 원했던 건 디지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도구는 블록체인 기술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자산 거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는 착각 중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착각, 그게 뭘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성장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암호화폐의 성장은 결국 지금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산업군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따로, 그리고 전통 경제, 현대 경제를 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합법적이다, 얘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죠. 그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대 경제의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 경제, 전통 금융의 시스템의 민낯, 나쁜 점들, 그지 같은 경우들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서서히 대중들에게 들어갈 거예요. 스며들 거예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 또한 저는 흐름에 맞는, 시대에 맞는 누군가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사람이 대중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나씩 던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던지는 곳은 결국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모든 걸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합리적 타당성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준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XRP를 인정하겠다. 결국 요놈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브로드캐스팅을 하겠죠. 어쨌든 이런 기사가 뜬다는 이유는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쓰일 수 있다는 희망회로겠죠. 결국 사용이 돼야 됩니다. 사용처가 분명해야 되겠죠. 그냥 암호화폐를 매수를 해서 왜 오르지? 왜 떨어지지? 저게 뭐지?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충분한 사용처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2030년 5조 달러 상당의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토큰화가 될 수 있다. 5조 달러, 6,500조 정도 되죠. 이게 2030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2025년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디지털이니까 모든 인프라가 깔려있고 그 위에 얹기만 하면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은 또 뭡니까? 사람들이 편하다고 인식되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디지털의 장점은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이 사용하게 되면 거의 피라미드식으로, 다단계식으로 그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토콜이 바뀌게 되죠. 지금까지는 인터넷이 보급되는 단계였다면 이제 그 인프라 안에서 성장과 발전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그래서 제2의 인터넷 혁명, 블록체인 혁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SEC, 그들의 의심스러운 평판은 금융부문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다. 자산의 토큰화는 향후 5년 동안 5조 달러의 기회로 해석되며 통화 및 은행 예금은 2조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및 CBDC 토큰은 3조 달러이다. 분명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은 투자 및 저축 수단으로 은행 예금과 경쟁할 것이다. 경쟁을 할까요? 전통 금융 회사들이 받아들일 거예요. 저는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XRP를 사랑하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느끼시지만 기업과 정부가 매달리는 게 어딥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모든 기업 활동의 스타트, 그리고 정부 활동의 스타트는 결국 뭘까요? 돈이죠. 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XRP와 금융기관 간의 파트너십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금융을 먹는 기업이 전 세계를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에서 사용되는 토큰화, 기업 활동이나 배당금을 위한 현금 토큰을 자동으로 배포, 스마트 계약을 프로그래밍한다. 담보나 원자재, 그리고 즉시 결제, 신속한 자산 검색, 조건부 지불, 스마트 계약 등등 새로운 제품 기능에 의해 제어되는 기업 활동, 규정 준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하루 24시간 365일 그들은 잠을 자지 않고 구동이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금융 기관들, 은행,
그리고 은행원들 많이 사라지겠죠. 모든 의사결정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데이터가 모든 의사결정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신속하다, 빠르다.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죠. 공정하고 공평하죠.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유는 인터넷, SNS. 사람들이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다. 세상에 비밀이 사라지고 있다. 그 누군가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제 영상도 마찬가지죠. 공중파 방송에서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는 거리들,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저는 어쨌든 저의 뇌피셜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죠. 자꾸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스티브 잡스. 인류는 세상은, 지구는 언제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이벤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소나기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들어와 버렸을 때. 사람들은 잠잘 때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자죠. 그래서 오장육부가 아닌 오장칠부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스마트폰 신체의 일부가 돼버렸죠. 결국 요걸 가능하게 했던 스티브 잡스. 다른 생각, think different. 그러죠. 이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 사람이죠. 제가 생각하는 0.1% 초강력 0.1%의 창의적인 인간은 결국 스티브 잡스였겠죠. 어쨌든 블록체인 기술은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암호화폐는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를 위한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암호화폐가 출현을 한 거다. 전통 경제와 블록체인 경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이 결국 쎄쎄쎄를 해야 되는데 생각나는 코인이 하나 있죠. 요놈이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비트TV의 뇌피셜입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추석이 금방이죠. 여러분들 명절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남자분들이죠. 그리고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여성분들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목요일 28일 밤 8시나 9시 정도 갑자기 서든리 라이브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지금쯤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자리 잡혀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또 제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라이브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28일이죠. 28일 목요일 8시나 9시 정도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이것저것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시간과 날짜가 정확해지면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추석 특집 비트TV 라이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가격을 12달러로 끌어올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또 어떤 놈이 사기를 쳤는지 살짝 봐볼까요?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잭 레터는 XRP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코인은 결국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가 가장 강력하다. 2023년 7월 13일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SEC는 신속하게 항소하였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XRP가 갖고 있는 영향력,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충분히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XRP 흑공, 비트코인 흑공은 사라져라. 이제 XRP 흑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적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알트코인들은 XRP 상승과 함께 상승하고 XRP가 하락을 하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SEC와 리플 사이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이 도달하게 되면, 완벽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인정하게 되면 XRP는 달러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어쨌든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전 세계 모든 암호화폐가 있지만 실제 사용되고 있는 코인은 XRP, 그게 ODR 거래죠. 그리고 이 ODR 거래에 대한 저의 설명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었죠. ODR 거래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다. 저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그리고 저만 이야기를 했던 게 그거죠. SEC와 리플의 소송은 악재가 아닌 호재다.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개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죠. 근데 뭐 충분히 호재로 다가오고 있죠. 지금 XRP는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21세기에 가장 잘하신 일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추석 재밌게 보내세요. 고민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정해졌는데. 그리고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코인들보다는 더 갑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제 영상을 듣고 제 영상을 부정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제발 다른 코인 사라고, 잘 사시라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꼭 그러지도 못할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죠. 자, 어쨌든 리플의 ODR 시스템을 활용하는 미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XRP를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가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조만간에 XRP ODR 거래가 미국에서 상용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부정하지 마세요. 인정하시면 인내하세요. 인내가 된다면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세요. 껄껄껄 재밌게. 자, 미국 내에서 ODR 거래가 가능하게 되면 XRP를 $12까지 끌어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소매 펌프를 예상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XRP를 최소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유틸리티 펌프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12에서 $100, 결국 미국이 인정하고 미국에서 ODR 거래가 실제 상용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융하면 미국이 사용하면 전 세계가 사용한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XRP를 인정해도 미국이 사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거래의 70%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잠재력인 급등의 시기와 정도는 여전히 추측에 불과하다. 리플 변호사인 존 지트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유행어 있잖아요, 유행어.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쇠주 한잔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말도 안 되는 가격 상승이 있을 거다. 그날을 기대하시라. 자,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경제적 자유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